안녕하십니까. 매일경제신문 논술주간 박지혜입니다. 세금 예산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누가 못하나.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.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%에 육박할 정도로 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더 지금 청년 실업이 어려운 상황이고, 또 대량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그런 해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권 후보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오수엔 정치부 기자와 함께 그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그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문재인 후보의 그 공공 일자리 공약, 예.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문 대표가 얘기한 게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라는 공약이 가장 쟁점이 됐는데요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소방 공무원을 17,000명, 그리고 경찰을 16,700명,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25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안 밝혔는데 보육교사, 그리고 군 부사관, 그리고 의료 인력까지 해가지고 총 81만 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. 이 81만 개라는 게 왜 어떻게 나온 숫자냐? 우리나라 그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 부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.3%라고 합니다. 근데 OECD 평균이 21.3%인데 우리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3%포인트 정도 올리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. 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일자리로 개수로 환원하면 81만 개라는 얘기고요. 그래서 이런 공약 숫자가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. 네. 결국은 이제 예산이 있고 재원이 충분히 있으면 그 정도 일자리가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재원 문제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발표는 있었습니까? 우리나라 한 해 고용 관련 예산이 17조 원이라고 합니다. 근데 문재인 대표는 이 고용 예산을 잘 조정을 하면은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밝힌 상황인데요. 전문가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.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원 확보가 가장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인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한다고 해서 일자리 재원을 대대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문 대표가 이 일자리 공약을 발표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.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갔다. 이 돈이면은 연봉 2,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4대강 사업이야 5년에 걸쳐서 집행이 된 거고 100만 개 일자리는 22조 원을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. 네. 근데 물론 그 일자리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공공 일자리가. 사실은 그 안전이나 환경, 보건, 그다음 치안 이런 쪽에는 사실은 좀 일자리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 분야에도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정원 TO를 갖다가 좀 동기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제가 보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숫자나 그런 걸 좀 조정을 하거나 좀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공약을 조금 수정할 그런 뜻은 없으신지? 캠프 주변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바꿀 그 의지는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. 지난주에 그 문재인 캠프에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민주당의 그 송영길 의원이 합류를 했는데 송 의원이 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공공 일자리 81만 개 메시지 잘못 나갔다. 그래가지고 이 대선 주자랑 캠프 총괄 본부장 말이 엇갈리는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송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세금으로 예산으로 일자리 나눠주는 거 누가 못하냐. 정부 정책은 그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단 주안점을 두고 공공 일자리는 사실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자아 비판을 했는데요. 근데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도 사실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 입장이 많이 내부적으로도 갈린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건데 좀 사정을 들어보면 사실 아직까지 바꿀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입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. 현장에서 문 대표에게 이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문 대표는 일단 바꿀 의지는 없어 보이고요. 답변에서도. 그리고 내부 최근 회의에서도 문 대표가 공공 일자리가 어려운데 할 수 있다. 밀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
또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궤도 수정 없이 정면 돌파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역시 그런데 많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정치권에 좀 불만스러운 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막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지금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그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법을 개정을 했습니다. 노동의 유연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. 그런 쪽에 좀 어떤 게 법이란 처리라든지 그런 걸 좀 하면은 좋지 않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와서 그런 좀 부분에 이율 배반적이 아니라 그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분명히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캠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? 그러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들이 규제 프리존법하고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인데 이거를 이제 이 두 개의 법만 통과가 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90만 개라고 하거든요. 규제 프리존법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도권 제외한 각 지역에서 각자의 어떤 전략 산업을 뭐 드론이다 아니면은 3D 프린팅이다 정하면은 정부가 이제 세제 지원도 해주고 규제도 풀어주는 그 정책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고요.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정부에서 5년마다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투자 지원도 해주고 하는 법인데 이것들이 다 국회에 묵혀 있는데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이 힘 있는 그 대권 주자들이 좀 독려를 하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박근혜 정부가 사실 굉장히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법인데 야권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엮여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가 되면은 2020년까지 21만 개 일자리가 전 지방의 지역에서 생긴다. 그리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그 서비스법이 통과가 되면은 2030년까지 69만 개가 생긴다 얘기를 했거든요. 합치면은 90만 개 아닙니까? 근데 문 대표가 얘기한 걸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81만 개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그 산업의 자발적인 그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90만 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은 너무 거창한 공약 말고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. 아직까지 이 법안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뭐 일자리 공약이 있는 건지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? 그러니까 딱 공약화해서 발표한 건 없고요. 그때 이렇게 강론식으로 나온 건 있는데요. 문 대표 이후에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임금을 대기업의 80%까지 올리자. 그래서 이 부족분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자라고 얘기를 한 게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좀 그 왼쪽에 있다고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 수당 100만 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사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좀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저변을 만들자 정도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보수 진영을 보면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 3년법이랄지 아니면은 정시퇴근 보장, 뭐 칼퇴근법, 칼퇴근법 두 개를 제안한 상태인데요. 이런 법안들이 사실 강론을 보면은 다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. 근데 지금 있는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사실 풀어낼 수 있는 법이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세금으로 사실 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다음에 그 청년 창업이나 벤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그 공약들은 좀 있었습니까? 예, 많은 대선 주자들이 청년 그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묶고 오면은 사실 벤처 창업 지원 펀드를 만들어서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자랄지 아니면 정부 산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책을 우리가 좀 논의해 보자랄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청을 좀 확대해서 뭐 중소기업 벤처부를 만들자랄지 다 역대 정권에서 한 번쯤 다뤄볼 법한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게 대선 주자들의 그 공약들이고요. 사실 창업 현장으로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. 정부는 좀 제발 나서지 말고 불공정 분야만 좀 집중적으로 잘 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벤처 기업 출신인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중소기업이 못 크는 게 불공정 시장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했는데 이런
차라리 이런 정책이 조금 더 현실성 있다는 게 그쪽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문가들도 보면은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관이 주도하지 않는 게 좋다. 관은 그 창업자들의 어떤 사무실 임대료 문제 같은 거랄지 아니면 초기 자금, 투자 자금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감독하는 정도에만 역할을 국한을 하는 게 오히려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오 기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앞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. 그러나 핵심은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.